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의원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한 데 재차 사과했지만 연일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비례선거 방식 결정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도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범야권이 연대하는 비례정당,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떤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정당, 이번 선거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야말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뭐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과거에 동물국회 일때에도 사실 이 정치관계법은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어느 한 당이 선거법을 좌지우지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몇 번 마음을 바꾸면서 병립형으로 간다고 했다가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연동형으로 오는. 위성정당은 뭐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어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고뇌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성명서에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이재명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성명서를 하고 거기에 100몇 분의 의원들이 사인을 했던데요. 그 고뇌에 찬 결단을 우리가 계속 다 지켜보다가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은 1인 4당화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심하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는 없고 이재명만 있고 민주는 없고 독재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거 참여의 주체인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도 하고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정을 예를 들어서 지도부로 넘긴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이게 민족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당대표 한 사람이 딱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이건 무슨 민주정당에서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은 가치하고
실리, 뭐 이른바 당리당략을 보통 섞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도 있고 실리도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다양한 정당들, 소수 정당들,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제 포장지를 씌웠어요. 그럼 그거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인 연동형 비례제도를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결정하기 전날에 문 대통령을 만났죠. 양산에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문 대통령이 이제 이 대표한테 상생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래,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상생 이야기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부분을 보니까 상생을 하려면 국민의힘한테 이겨야 되니까 민주당과 생각이 비슷한 당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생의 정치 하려 그래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그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그래서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도 큰 전환복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상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참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그리고 그런 거는 보통 기자들이나 남들 앞에서는 여야가 화합을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거조차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가치 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말하니까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등등이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힘 모아가지고 윤석열 탄핵합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제가 잘 못 봤어요. 속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선거 제도를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선거 제도를 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 국민의힘 보고 너희들도 동의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에서는 병립형 80, 그다음에 준연동형 80이었어요. 의원들이 반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표가 딱 하니까 나머지 80명이 싹 사라진 거예요.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건데도. 그렇다면 그 나머지 80들도 결국 뭐 때문에 병립형을 지지했느냐라고 한다면 대표가 원하니까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가 어느 게 옳은가, 우리 제도에 어느 현실에 우리 현실에 어느 게 더 맞는가, 이거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 이들은 그냥 대표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그 입장을 취했는데 대표가 입장을 바꿨네. 그러면 대표님 따라 쫙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같다라는 비아냥을 듣는 거죠. 무조건 병립형 띄우려고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당연히 그 공작이었잖아요. 그 절차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바뀐다고요? 우리 4월 10일 날을 보고 있는 2만 5천만이 있는 앞에서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100%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